했는데요. 세종대왕의 사군 육진 영토 회복에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오늘날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신기전 화차는 여진족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행주산성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후 총통과 조총에 밀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기전 화차가 다시 등장한 지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1978년 9월 서해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 시험장에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부터 북한의 방사포, 즉 다연장 로켓포를 대규모로 배치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우리 육군은 단 1문의 다연장 로켓포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부터 국산 탄도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로켓 포탄을 제작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체 추진체 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7년 다연장 로켓포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개발 시간은 단 1년. 당시 육군에도 다연장 로켓포가 없었기에 적 장비였던 소련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9마리의 용이라는 뜻으로 구룡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화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기에 한 번 발사하면 축구장 한 개 면적의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고, 구룡은 36발의 130mm 로켓 포탄을 18초 이내에 발사할 수 있지만 견인포, 자주포와 달리 발사 전에 포탄과 추진체를 결합시키는 탄결합이라는 특수한 과정이 필요해 실제 발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구룡은 대규모 지상 작전을 지휘하는 화포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구룡의 자리를 메꿔줄 천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이름을 공모한 끝에 대한민국 시민이 제안한 이름이 채택되었으며 하늘을 전부 로켓으로 뒤덮어버리라는 뜻으로 천무라 칭하였습니다. 구룡이 배치된 지 3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형 차기 다연장 로켓포가 지난 200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차기 다연장 로켓포는 북한군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고도의 항법 장비와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또한 발사 절차가 자동화되어 사거리와 파괴력 향상을 위해 구경이 130m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사용하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포도화시켜 탄 결합이 필요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차기 다연장 로켓포에 사용된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가 86km에 달하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관성 한법 장치가 결합된 유도 장치를 사용해 명중 오차를 15m 이내로 줄였으며, 139mm 유도 로켓 이외에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장착 가능하며, 이 유도탄 안에는 고폭탄과 분산탄으로 나뉘는데, 고폭탄은 정확도가 15m 이내로 중요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분산탄은 300개의 자탄, 즉 이중목적 개량 고폭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227mm 무유도탄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공중에서 확산된 자탄은 축구장 세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천무에 사용되는 차륜형 차체는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산 포병무기 가운데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량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소화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에어컨과 연료 탱크의 용량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발사되는 차체 로켓포탄 장전 기능과 자동 유압 시스템을 채택하여 수분 안에 재장전 및 대응 사격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탄약 운반차는 최적화 설계된 크레인과 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적지함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탄약 보급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에 달하며 구경 다연장 로켓 구룡의 최대 사거리 36km의 2배가 넘기 때문에 북한의 장서정포 사정거리 60km 밖에서 쏠 경우 아군의 피해 없이 도발 원점과 원거리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천무를 처음 배치한다고 하였을 때 북한의 김정은의 반응은 한국의 타우러스가 처음 도입될 때와 반응이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천무를 처음 배치한다고 하였을 때 비겁하다, 같은 동포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천무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은 가해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NN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작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천무를 배치한다고 밝혔을 때 이에 화난 북한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만들어 기존 방사포는 원래 무유도 로켓 체계로 발사되었지만 북한이 만든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방사포에 조종할 수 있는 유도 기능을 넣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영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무인도 가이도에 122mm 방사포를 최소 4문 이상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서북도에서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네티즌 반응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북한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도 안 된 짧은 세월 동안 북한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의 기술을 보여주어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도 못하게 해줘야 한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듯 천무는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겁하다고 할 정도의 천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의 특징으로는 미국산 M270 MLRS와 달리 탑재 차량은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 차량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이 차륜형을 채택한 이유는 수명 주기 비용과 운영 비용, 획득 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단순히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전 요구 성능을 낮추어 채용한 것이 아니며 전투 중량 31톤, 엔진 마력 450마력, 최대 속도 시속 80km, 항속 거리 450km의 재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위치 발각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차륜형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배경이 작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무의 구성품 중 발사 체계는 M270 MLRS와 가장 흡사하며 운용체계 여러가지의 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시기가 다른 만큼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성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유압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각과 방위각이 동시에 구동이 가능함에 따라서 사격 반응 시간이 93초에서 무려 16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장전 시간은 160초가량으로 기존 M270 MLRS의 260초보다 100초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천무는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중요 타격 체계이며 이를 뒷받침할 지휘,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춘 것으로 요구되어져 왔는데요. 킬체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함과 정확성이며 신속함이 요구되는 지휘 체계 정확함이 요구되는 사격 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천무는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지휘체계 아래 C4 체계를 적용하여 연동하며 포병대대 전술사격 지휘체계로 표적 정보 및 사격 임무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표적 정보와 사격 명령을 바탕으로 천무 체계의 위치결정 함법 장치 및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이용해 적의 중심 타격을 합니다. 또한 천무의 탄약 체계는 천무의 구성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비용을 차지하며 전장 환경과 상황에 따라 탄 종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룡의 탄약 체계를 운용할 수 있음은 물론 M270 MLRS와 비교했을 때 유도 로켓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무가 획기적으로 재장전 속도를 줄일 수 있었던 계기는 탄약 운반차를 천무 발사대 차체와 동일시하여 정비 요소를 줄였으며 발사대 차량과 동일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 능력은 4개의 포드를 한 번에 실을 수 있으며 230mm 24발 130mm 로켓을 무려 80발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이라크 군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던 미군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크로니스에서 악마라고 불리는 러시아제 TOS-1 그리고 북한의 240mm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 천무 K239가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차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도움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에도 첨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으며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세상이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욱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